저희 전공은 체육 측정 평가, 체육 통계, 체육 연구 방법, 그리고 컴퓨터 활용, 이 전체를 아우르면 체육 방법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저는 강상조입니다. 우리 시대 때 처음 국가고시가 있었어요. 국가고시, 지금이 예비고사인데 그때 난 상학과를 지원했는데 그거 떨어졌어요. 미달되어 있는 학과를 찾다 보니까 중앙대학교, 사범대학 교육학과가 있었어요. 그쪽에 의미도 있고 주위에서도 거기 괜찮겠다는 얘기가 있었고, 그래서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입학하게 됐어요. 그 대학 4학년 때는 중앙대학 전체에서 오로지 교육학과만 교육연구라고 하는 것을 출간하게 됐어요. 그게 이제 1967년 이경인데 편집 일을 해봐서 이게 처음 해보는 것이죠. 그래서 인쇄소에 가서 그 활자 뽑아가지고 그 편집하는 거 보고 놀랬고,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, 아,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저런 거로구나,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연구가 무엇인가,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대학 4학년 때 경험한 거예요. 근데 이것이 그 후에 나의 진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운동에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 선뜻 그 전문적으로 뛰어들지 못했어요. 체력이 약하다는 하나의 이유도 있고,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오히려 교육학과 친구보다 더 많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. 그 교육학과의 학과장님이신 김종철 박사님께서 너 대학원에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. 마침 대학원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보스턴에서 교육심리학과 쪽에 박사를 하고 오신 유기석 박사님이 계셨어요. 그 연구와 관련해서 연구 조교를 필요해야 한다, 그런 말씀을 듣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고 연구 과제를 돕게 된 거죠. 그 지능검사를 개발하는 것이었어요. 이게 저한테는 처음 일이죠. 우리는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지능검사를 다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적성검사를 받아요. 그때 그 지능검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느끼게 된 거죠. 그때부터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 교육 심리와 관련된, 즉 지능 이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. 문헌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,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그걸 하게 돼서, 이 요인 분석이라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에요. 근데 그때 이제 겁없이 뛰어든 거죠. 그때 이제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나한테 책을 한 권 줬어요. 그 바로 서스톤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멀티플 팩터 애널리시스라는 책을 줬어요. 그게 처음 원서죠. 대학원에서 처음 본 원서라 책 한 페이지를 읽는데, 읽고 소화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게 되고, 막 단어가, 모르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? 그 작업을 했죠. 왜? 이걸 안 하면 난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. 그때는 우리가 뭘 썼느냐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주판이나 이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그런 시대였어요. 근데 이때 마침 선생님이 그 계산기를 하나 가져오셨어요. 그게 기계식 계산기인데 타이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. 더하기 하려면 앞으로 돌리고 빼기 하려면 뒤로 돌리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. 그 방대한 계산을 하기에는 정말 힘든 것이었어요. 그때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,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, 그러면서 그 작업을 해냈어요.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성과는 있다, 그런 이제 신념도 아울러서 이 시기에 생겨난 것 같아요. 그 인턴 모집 공고가 났어요. 거기에 이제 중앙교육연구소라 원래 이름은, 그 정범모 교수님, 정범모 소장님이 인터뷰어로 오셨어요. 처음 뵀죠. 그분의 학계 명성은 뭐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서울대학 교수셨고,
행동과학연구소의 전신인 TIP 능력개발계획에서 그 검사를 개발하고 표준화하고 하는 과제가 주 사업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 발탁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TIP의 후신의 행동과학연구소에 그 인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. 대학원 졸업을 하면서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승급을 하게 됐고요. 이 연구소에 있으면서 제가 한 일은 연구소에서는 수많은 그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이런 과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검사개발부의 자료 처리실, 통계 분석실을 맡게 됐어요. 그다음에 이제 검사 개발을 하게 됐죠. 근데 그때 마침 연구소에서는 그 계산기가 하나 들어왔어요. 데스크 칼큘레이터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핸드 칼큘레이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 그건 옛날에 타이거보다는 훨씬 신속하니까 그것도 참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눈부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연구소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초 체력과 운동 수행 능력 검사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는 검사개발부에서 개발하는 사업을 그 당시 정범모 소장님의 그 허락하에 그걸 하게 됐어요. 그 연구소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호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학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Cultural Award Scheme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문교부의 추천으로 그쪽에 가게 됐죠. 그 측정평가 센터하고 체육 그 연구소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. 즉 기초 체력과 운동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이론 이제 이런 일들을 그쪽에서 이제 하게 됐죠. 그래서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한테는 교육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구나. 그리고 호주에서 공부하면서 하나의 그런 매력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매력 있는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었어요. 이제 그러면서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했느냐면 체육은 과연 학문인가? 이 고민에 대한 그 공부 끝에 체육학은 학문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는 있지만은 아직은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. 그래서 이걸 좀 더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겠다.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체육학에 몰입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. 제가 물론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지만은 과학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다. 또 하나는 이제 외국에 가면은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이론이 현재 우리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는 역시 학문의 성진국으로 가서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. 체육 방법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나 선뜻 덤비지는 못했어요. 왜냐하면 측정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느낀 거예요. 체육 통계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 거예요. 그 연구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느낀 거예요. 이 측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주는 교과는 아니다. 즉 힘들게 하는 교과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지 않다. 내가 측정평가를 하게 된 배경에는 내가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분명하지 않냐.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측정평가고 통계지, 철학은 하나 보태기 하나는 셋일 수도 있어. 어느 것을 선택할래? 나는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다라는 걸 선택하겠다 하면서 설득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, 즉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학문의 틀을 잡는데 매우 소중한 것이다라는 걸 설득하고 그랬죠.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측정평가 인구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지 않았나,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 올림픽을 계기로,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
그 학술대회가 전 세계적인 학술대회죠. 이걸 하면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하게 돼요. 과학적으로, 학문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많은 학자들이 동참하면서 그 각 학문 영역별로 분과가 11개 분과인가 그랬을 것 같았어요. 기억으로는.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그 학술대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이런 그 노력을 했어요. 그러면서 저는 그 체육 그 측정평가 분과 이제 위원장을 맡았어요. 그 다음에는 그 한국체육학회의 부회장, 실무 부회장을 맡게 됩니다. 실무 부회장을 맡으면서 체육학회의 국내 학술회의, 그 다음에 그 이제 올림픽을 이제 기념을 해서 소위 인터내셔널 사이언티픽 콩그레스라고 하는 이제 국제 그 올림픽 기념 학술 국제 학술 회의를 체육부의 주관하에 지원하에 그 두 개의 학술 회의를 하게 돼요. 이때부터 외국 학자들을 이제 초청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회의에 대한 인식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그 뒤에는 저는 그 한국 체육학회에 소속된 그 분과를 떠나서 그 독립된 한국 체육측정평가 학회를 창립하게 됩니다. 그때 인원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지만 많은 호응이 있었었고 그 모든 참여자들이 그 우리 현재 그 해당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뭐를 이뤄냈느냐면은 체육측정평가 학회지를 처음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했었어요. 외국에서 하는 그 학술대회의 그 편집위원 혹은 자문위원 이런 역할들을 몇 개를 했고 그 다음에 국제 체육측정평가 학회를 창립을 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부회장 역할도 일정 기간 했었고 그런 국제적인 활동을 이제 했었어요. 그 첫째는 역시 내 제일 처음 그 대학에 강의를 한 거예요. 교육 통계라고 하는 것을 1967년도에 배웠는데 그 과목을 내가 가르치게 된 거예요. 이제 처음 강단에 쓴 기억이 나네요. 그게 이제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국제학술회의의 초청자로서 발표를 한 기억이 있어요. 그 유니버시아드 학술회의였어요. 학술회의에 초청 인사로 가서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.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키네지올로지라고 하는 이게 우리로 보면 국가 체육 학술원 같은 거예요. 나크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 선임 된 거예요. 그건 내가 거기 가입하고 싶다 해서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예요. 해당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어야 되고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선발되는 거예요. 이제 거기에 선임됐다는 것은 나는 학문적으로 가장 큰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2000년도에 대한민국 체육상을 받았어요. 연구 부분으로 다 경기인들 그리고 행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가 있었고 반면에 이제 학자로서는 이제 저가 그 선정이 돼서 그 체육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영광이죠. 학계에서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은 기억에 오래도록 남습니다. 스포츠는 삶의 가치를 가르치는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여기서 삶의 가치란 공정하고 협동하고 이런 일들이겠죠. 또한 그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둔다. 그래서 스포츠인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가치 중요성을 깨닫고 좀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
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우리의 체육학회나 우리 체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한국체육학회가 우리의 학문의 산실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, 이 체육학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참 잘하고 있어요. 잘하고는 있지만 그 본질 내용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이 참 아쉽다. 좀 선진 학회를 우리 체육학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서 좀 배우는, 많은 사람들이 학회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자극도 받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요.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